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집안 모임이라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지만 부엌에는 한 사람만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이미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지시만 이어졌습니다. 지우 씨, 전 좀 더 붙이세요. 아직 한참 모자라요. 그리고 잠시 후 식탁 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 끝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절 아침 시댁 부엌에는 한지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지만 가스레인지 위에는 이미 4개의 냄비가 올라가 있었고 그 옆으로 손질이 끝나지 않은 재료들이 조리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죠. 한지우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안에 빼곡히 들어찬 식재료 봉투들을 보고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가 건넨 메모에는 상차림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한지우가 그걸 처음 펼쳐봤을 때 눈앞이 아찔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전,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의 떡국까지 거기에 누군가 추가로 적어 넣은 듯한 글씨로 해물파전과 동태탕이 끝에 덧붙어 있었죠. 그 글씨체가 박미선의 것이라는 건 한지우도 이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박미선과 박지영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까먹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텔레비전에서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한지우가 부엌에서 칼질 소리를 내고 있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한 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미선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우야, 전 부칠 때 들기름 넉넉히 써. 작년에 좀 퍽퍽했거든. 한지우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박지영이 덧붙였죠. 맞아. 그리고 잡채 당면은 미리 불려놔. 나중에 부르면 식감이 영 아니야.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부엌에 와서 도울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 또렷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도마 위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사이사이로 거실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끼어들 때마다 한지우의 손에 힘이 살짝 더 들어갔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모부 내외가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작은아버지 가족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금세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여전히 한지우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안부를 주고받느라 부엌 쪽은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박미선이 거실 한쪽에서 큰 고모에게 인사를 건네다가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올해는 상차림을 다 맡았어요. 며느리가 좀 부지런해야 집안이 돌아가죠. 그 말에 큰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게 보였지만 박미선은 이미 다른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귀에 그 말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려다 하마터면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힐 뻔했죠. 한지우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박지영이 부엌 입구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참, 큰 고모 댁은 약과 좋아하시니까 후식도 준비해 놓는 게 낫지 않아? 냉동실에 있을 거야. 한지우가 돌아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 박지영은 이미 거실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를 가르는 짧은 복도에서 한지우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 매는 척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었는데 복도 너머로
박미선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죠. 지우야, 과일도 좀 깎아서 내와. 손님들 오셨는데 빈손으로 앉아 계시게 할 순 없잖아. 한지우가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박지영이 작은아버지 댁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 들렸습니다. 큰엄마가 과일 깎아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가스레인지 위에서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사이 한지우는 도마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과도, 다른 한 손에는 사과를 쥔 채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돌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냄비 쪽으로 눈길을 주어야 했죠. 국물이 넘칠 것 같아 불을 줄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과도 끝이 손가락을 스치며 가볍게 베었습니다. 한지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대충 씻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과일 접시를 들었죠. 그 접시를 거실로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은 자리 한가운데서 박미선이 한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앉지 말고 부엌 가서 떡국 먼저 올려. 사람들 배고프잖아. 한지우가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동안 시선이 잠깐 박미선과 마주쳤지만 박미선은 이미 옆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도 좀 앉아서 쉬지. 아침부터 혼자 고생이 많네. 그러자 박지영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괜찮아요. 지우가 이런 거 잘해요. 원래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그 말이 거실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과일을 집었으며 한지우는 거실 한복판에 선체로 돌아갈 부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는 아까 베인 자리가 미세하게 욱신거렸고 앞치마에는 갈비찜 국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친척들에게 향했죠.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서죠.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이 정도 상차림은 기본 아닌가요? 한지우의 발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는 한지우의 어깨 위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얇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한지우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끓어오르는 떡국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김이 얼굴 위로 퍼지는 사이 거실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죠. 그 틈을 비집고 박미선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또렷하게 날아들었습니다. 지우야, 냉장고에 송편 있지? 큰 고모가 송편도 드시고 싶다는데. 한지우가 냉장고 문을 열어 안쪽을 살폈지만 송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냉동실까지 뒤져봐도 마찬가지였죠. 한지우가 부엌 입구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말했습니다. 송편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박미선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없어? 그럼 주문해야지. 가까운 데서 배달되는 곳 찾아봐. 아, 그리고 약과도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같이 시켜. 한지우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휴대전화를 꺼내려는데 박지영이 거실에서 걸어 나오며 말을 보탰습니다. 참, 작은아버지 댁 애들 간식도 좀 넉넉하게 시키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시키는 거. 한지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송편, 약과 거기에 아이들 간식까지. 한지우가 잠깐 계산을 하듯 눈을 내리깔았을 때 박지영이 한마디를 더 얹었죠. 아, 큰 고모부 좋아하시는 식혜도 없더라. 그것도 추가해. 목록이 점점 늘어나는 동안 한지우는 부엌 구석 의자에 잠깐 걸터앉아 주문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치다가 배달비와 가격을 확인하고는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다봤죠.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송편 세트에 약과 식혜, 아이들 과자 세트까지 합치면 장바구니 안에 숫자가 꽤 커져 있었거든요. 한지우가 거실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금액이 좀 되는데. 박미선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일단 내가 결제해놔.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뭘. 그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기색이 짙게 깔려 있었고 박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 일단 지우가 처리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명절인데 복잡하게 뭘. 한지우의 엄지손가락이 결제 버튼 바로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나중을 만들어 왔는지 한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작년 추석에도 그 전 설날에도 같은 말을 들었고 그 나중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거실에 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건 더 곤란했기에 한지우는 입술을 한 번 깨물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문 완료 화면이 뜨자마자 박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한지우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슬쩍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아, 그런데 선물 세트도 좀 봐야 할 것 같아. 큰 고모 댁이랑 작은아버지 댁한테 줄 건데 올해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 한지우가 고개를 돌려 박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선물 세트라니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박미선이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지영아, 한우 세트 괜찮지 않아? 큰 고모부가 고기 좋아하시니까. 박지영이 바로 맞장구를 쳤죠. 그래, 한우 세트 2개면 되겠다. 지우야, 그것도 같이 주문해줘. 배송 빠른 대로. 한지우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한우 세트 2개면 금액이 상당할 텐데 두 사람은 마치 과자 한 봉지를 시키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지우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선물 비용은 좀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금액이 꽤 큰데요. 박미선의 시선이 처음으로 한지우에게 똑바로 향했습니다. 나눠서? 원래 이런 건 도연이네가 챙기는 거 아니야? 시집 와서 명절 선물 정도는 기본이지. 한지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뒤쪽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이 바깥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가 2개 들려 있었는데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한지우의 표정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죠. 한지우가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박도연 쪽으로 기울였고 박도연은 장바구니, 목록과 이미 결제된 내역을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도연이 비닐봉지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으며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나, 이 비용은 셋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매번 지우한테만 결제시키면 안 되지. 거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의 대화가 멈추진 않았지만 가까이 앉은 몇 사람이 슬쩍 고개를 돌렸죠. 박미선이 과일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도연아, 명절에 그런 얘기하면 분위기 깨지잖아. 나중에 정리하자니까. 박도연이 한 발자국 더 거실 쪽으로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언제야? 작년에도 똑같이 말하고 한 푼도 안 보냈잖아. 박지영이 귤 껍질을 까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할 거야? 체면 좀 생각해. 박도연의 입이 열렸다가 주변을 둘러본 뒤 다시 닫혔습니다. 큰 고모가 멀뚱히 이쪽을 보고 있었고 작은아버지 댁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박도연은 결국 한마디 더 꺼내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박도연이 한지우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우 세트는 결제하지 마.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지만 거실에서는 이미 박미선이 큰 고모에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물은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 거예요. 그 말 속에 저희가 누구인지 부엌에 선 두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떡국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한지우는 국자를 들어 거품을 걷어내면서 아까 결제한 금액을 머릿속으로 다시 더해 보았습니다. 박도연은 조리대에 등을 기대고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 끝에는 소파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 박미선의 옆모습이 걸려 있었습니다. 떡국 그릇을 쟁반에 올리는 한지우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8개의 그릇에 국물을 고르게 담아 고명을 얹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동안 박도연이 옆에서 쟁반 하나를 들려고 했지만 박미선이 거실에서 먼저 불렀죠. 도연아, 큰 고모부 차 한 잔 타드려. 손님 접대는 내가 해야지. 박도연이 잠깐 한지우를 보았고 한지우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도연이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부엌에는 다시 한지우 혼자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는 이미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떡국 그릇을 한 사람씩 앞에 놓을 때마다 수고했어 하는 짧은 인사가 돌아왔지만 누구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 나머지 그릇을 가져오겠다고 하지는 않았죠. 한지우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두 번째 쟁반을 날랐고 세 번째로 반찬 접시들을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식탁 끝자리에 걸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떡국을 한 입 떠먹으려는 순간 박미선이 식탁 건너편에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전이 좀 식은 것 같은데 데워서 다시 가져올 수 있어? 한지우의 숟가락이 입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접시 위에 전을 보니 아직 김이 나고 있었지만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전 접시를 들어 부엌으로 향했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다시 올리는 동안 식탁에서는 가족들이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운 전을 가지고 돌아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박지영이 빈 물잔을 들어 올리며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의 의미는 분명했죠. 한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병을 가져와 박지영의 잔을 채우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들 잔도 확인하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한지우의 떡국은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큰 고모가 갈비찜을 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가 음식 솜씨가 좋네. 갈비가 아주 부드러워. 한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짧게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 그 말을 받은 건 박미선이었죠. 그렇죠? 제가 레시피를 알려줬거든요. 양념 비율이 중요한데 지우가 그래도 시키면 잘 따라해요. 한지우의 젓가락이 반찬 위에서 잠깐 허공을 맴돌았지만 이내 나물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작은아버지 댁 막내가 잡채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접시가 비어 있었죠. 한지우가 일어서려는데 박도연이 먼저 의자를 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올게. 그러자 박지영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왜 그런 걸 해? 지우가 하면 되지. 박도연이 멈칫하는 사이 한지우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잡채를 접시에 옮겨 담는 한지우의 등 뒤로 식탁의 웅성거림이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게 느껴졌죠. 잡채 접시를 내려놓고 앉으려는 한지우에게 박미선이 또 말을 건넸습니다. 국물이 좀 부족한데 떡국 한 냄비 더 끓일 수 있어? 한지우가 식탁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아직 국물이 남은 그릇이 절반이었지만
큰 고모부가 국물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죠. 한지우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려는 순간 박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지우가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식탁 위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큰 고모가 한지우의 그릇을 힐끗 보았는데 떡국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작은아버지 부인도 시선을 돌렸다가 어색하게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박지영이었습니다. 박지영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식탁 위에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오빠, 그게 뭐가 이상해. 며느리는 원래 이 역할이야. 엄마도 그랬고 큰댁 형수님도 다 이렇게 했어.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야. 박지영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고 그 말이 식탁 위를 가로지르는 동안 한지우는 자신의 숟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고모가 입을 열려다 멈추었고 작은아버지는 갈비찜을 씹는 척하며 시선을 접시 위에 고정했죠. 박도연의 턱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지만 친척들이 빙 둘러앉은 이 자리에서 더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떡국 그릇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부엌으로 걸어갔죠. 냄비를 꺼내고 물을 올리는 한지우의 움직임에는 이제 아침의 분주함 대신 무언가 닫혀가는 듯한 조용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스 불꽃이 켜지는 소리가 부엌 안을 채우는 동안 한지우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조리대 모서리를 양손으로 짚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식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 고모가 떡국을 먹다 말고 박미선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물었는데 박미선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죠. 작은아버지 부인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척하면서 자꾸 부엌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박도연은 숟가락을 놓은 채 식탁 위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박지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올렸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한지우가 떡을 넣고 국간장 뚜껑을 따면서 식탁 쪽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떡이 물 위로 떠오를 즈음 박미선의 목소리가 부엌 문 너머로 또 한 번 흘러들어왔죠. 지우야, 다 되면 국그릇 좀 미리 데워서 가져와. 찬그릇에 담으면 금방 식거든. 한지우의 손이 국자 위에서 멈추었다가 천천히 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데워놓은 국그릇에 떡국을 담아 거실로 가져왔을 때 식탁 위 풍경은 이미 식사에서 차 한 잔의 분위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빈 그릇들이 이리저리 밀려나 있었고 과일 접시가 가운데 놓여 있었죠. 한지우가 큰 고모부 앞에 떡국을 올려놓자 큰 고모부가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지우의 시선은 이미 어지러운 식탁 위 빈 접시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치워야 할 그릇이 10개가 넘었죠. 한지우가 빈 그릇을 포개어 들기 시작했을 때 박미선이 커피잔을 손에 감싼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 참. 이번 명절 비용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아? 그 한마디에 식탁 주변의 대화가 살짝 느려졌습니다.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죠. 맞아. 이번에 꽤 들었을 텐데. 음식 재료비에 선물 세트까지. 한지우의 손이 접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포개어 든 그릇을 내려놓지도 부엌으로 가지도 못한 채 서 있는데 박미선이 한지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아까 주문한 것들이랑 재료비 전부 얼마나 나왔어? 한번 정리해봐. 한지우가 그릇을 식탁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결제 내역을 열어보니 아침에 주문한 송편과 약과 간식과 식혜, 거기에 전날장을 본 재료비까지 합산된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죠.
한지우가 금액을 읽으려는 순간 박미선이 먼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됐어. 세세한 건 나중에 보고. 일단 전체 명절 비용 얼마쯤 되는지 오늘 쓴 거 포함해서 총액만 말해봐. 한지우가 잠깐 계산을 하듯 화면을 스크롤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재료비에 배달 주문한 것까지 합하면 대략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식탁 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고모가 눈을 약간 크게 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작은아버지도 과일을 집던 손을 거두었죠. 박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한우 세트도 사야 하니까 아마 전부 합하면 100만 원은 넘겠다. 마치 남의 일인 듯 담담하게 말하는 박지영의 어조에 한지우의 시선이 잠깐 박도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턱 근처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박미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지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우야, 일단 내가 전체 비용 먼저 정리해서 결제해놔. 한우 세트도 오늘 주문해야 배송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처리하고. 한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이건 좀 금액이 커서요. 셋이 나눠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미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나눠? 지우야, 명절 비용은 원래 마디인 도연이네가 먼저 처리하는 거야. 우리 집이 예전부터 다 그랬어. 박지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살아계실 때도 큰 며느리가 다 챙겼잖아. 그게 순서야. 한지우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두 사람의 논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짜여 있던 것처럼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죠. 큰 고모가 민망한 듯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작은아버지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등을 의자에서 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나. 박미선이 커피잔 너머로 박도연을 보았죠. 박도연이 식탁 위에 두 손을 나란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비용은 지우한테 먼저 결제시키는 거 안 할 거야. 식탁 위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과일을 집던 손이 멈추었고 잔을 기울이던 사람이 동작을 멈추었죠. 박미선이 웃음기를 띤 채 말했습니다. 도연아, 지금 손님들 앞에서 또 이러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집안 전통이야.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습관이지. 매번 지우한테 결제부터 시켜놓고 나중에 나눈다면서 한 번도 보낸 적 없잖아. 박미선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커피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울렸죠. 박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우리를 돈 안 내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박도연이 박지영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취급이 아니라 사실이야. 작년 추석 비용도 그 전 설날 비용도 정산된 적 없어.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내역 보여줄까? 식탁 위에 놓인 한지우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무게감을 가진 것처럼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친척들 앞에서 돈 얘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박도연이 잠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큰 고모부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손에 든 귤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박도연이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체면 얘기하기 전에 매번 지우한테 떠넘기는 게 먼저 문제 아닌가. 박미선이 입을 열려다 닫았고 박지영이 시선을 내리깔며 귤 조각을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누구도 선뜻 다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죠. 한지우는 자신의 앞에 놓인 식은 떡국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갑자기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도연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는데 그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 작은아버지 댁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도연은 서서 한 번 식탁 전체를 둘러보더니 한지우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지우가 그 시선을 받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죠. 한우 세트 주문 화면은 열리지 않은 채였고 박미선의 입가에서는 아까까지 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동작이 평소보다 빨랐고 손가락이 화면 위를 훑는 것도 거침이 없었죠. 박도연이 서 있는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박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도연이네가 안 한다면 내가 먼저 처리하지 뭐. 한우 세트 주문하고 비용은 나중에 공동 계정에서 빼면 되잖아. 박미선의 손가락이 주문 앱을 열고 한우 세트 2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공동 지출 계정에 연결된 카드를 눌렀죠.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잠깐 돌아가더니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안내 문구였죠. 박미선이 미간을 찌푸리며 한 번 더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화면 위에 같은 붉은 글씨가 다시 나타났고 박미선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뭐야 이거. 박미선이 중얼거리듯 말하며 결제 수단을 바꿔보았습니다. 공동 계정에 등록된 다른 카드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도 승인 실패 메시지가 돌아왔죠. 박미선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몇이 박미선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슬쩍 시선을 보냈지만 박미선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박지영이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안 돼? 박미선이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더니 주문 앱을 닫고 은행 앱을 열었죠. 공동 계정 잔액을 확인하려는 듯 로그인 화면을 지나 계좌 정보로 들어갔는데 화면을 본 박미선의 손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계좌는 존재했지만 출금과 이체 권한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죠. 박미선이 화면을 박지영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영의 눈이 커지더니 휴대전화를 가져와 직접 확인했죠. 자기 앱에서도 같은 계좌에 접속해 보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출금 버튼을 누르면 권한이 없다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죠. 박지영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언니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시선이 오갔습니다. 박미선이 이번에는 직접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공동 계정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금액을 옮겨보려는 것이었죠. 금액을 입력하고 이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이체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박미선이 숫자를 바꿔 소액으로 다시 시도했지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금액을 넣어도 같은 화면만 반복되었죠. 거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간간히 이어지던 친척들의 잡담이 하나둘 멎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 한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큰 고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박미선과 박지영을 번갈아 보았고 작은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식탁 위 어딘가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낀 듯 과자를 먹던 손을 멈추고 조용해졌죠. 박지영이 박도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공동 계정 왜 이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박도연은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박지영의 질문을 받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3초, 5초, 10초로 이어지면서 거실 안의 시선이 하나씩 박도연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박미선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아, 이거 내가 뭔가 한 거야? 박도연의 표정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죠. 한지우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한지우의 시선이 박도연의 얼굴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박도연의 눈에는 한지우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종류의 고요함이 깔려 있었죠. 박지영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그쳤습니다. 오빠, 대답 좀 해. 왜 개정이 안 되는 건데? 큰 고모부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무슨 일이냐고 나지막이 물었고 작은아버지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슬쩍 자리에서 비키려는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거실 전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박도연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박미선의 휴대전화와 박지영의 휴대전화를 한번 내려다보았죠. 두 대의 화면 모두 꺼져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거기에 떠있던 붉은 글씨의 잔상이 아직 거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모든 시선이 동시에 박도연의 입 위에 모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을 가로질렀고 박미선의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한번 움찔거렸습니다. 한지우는 부엌 문틀을 잡은 채 서 있었는데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문틀 모서리에 차가운 감촉이 또렷하게 느껴졌죠. 박도연이 시선을 식탁 위에서 들어 올려 박미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잡음마저 사라지고 박도연의 숨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막았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거실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얼어붙었죠. 박미선의 눈이 천천히 커졌고 박지영은 일어서다 만자세로 멈추었습니다. 큰 고모가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고 작은아버지는 팔짱을 풀며 박도연을 올려다보았죠. 박미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막았다니 뭘 막았다는 거야? 목소리가 낮아진 만큼 오히려 날이 서 있었죠. 박도연이 식탁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대답했습니다. 공동지출 개정? 출금이랑 자동결제 권한 전부 내가 정지시켜뒀어. 박미선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박지영이 먼저 소리를 높였죠. 오빠가? 왜? 그건 가족 공동 계정이잖아. 오빠 혼자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는 거야?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정 명의자가 나니까 권한 변경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혼자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박도연이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엌 문틀에 서 있던 한지우와 시선이 마주쳤고 한지우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식탁을 향해 돌아섰죠. 지우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야. 박미선의 얼굴에 붉은 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해? 며느리랑 상의해서 가족 돈줄을 끊었다고? 도연아, 지금 제정신이야? 목소리가 올라가자 큰 고모부가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박미선은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았죠. 박도연이 감정을 누르듯 한 박자 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박도연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눌려 있는 걸 보면 한동안 가지고 다닌 듯 했죠. 종이를 펼치자 손으로 쓴 표가 나타났는데 날짜와 항목,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치 명절 비용이야. 설날, 추석, 어버이날, 생신 때마다 지우가 먼저 결제한 내역이랑
정산 요청한 날짜,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 식탁 위 종이에 적힌 마지막 돌려받은 금액 칸에는 숫자가 거의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비어 있었고 간혹 적힌 숫자도 원래 금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었죠. 큰 고모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이를 들여다보았고 작은아버지의 눈길도 그 종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박미선이 종이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적어 놓은 거야? 장부라도 만든 거냐? 하지만 목소리에서 아까의 기세가 한 톤 내려간 게 느껴졌죠. 박지영은 종이를 아예 쳐다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텔레비전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종이 위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작년 추석, 재료비, 선물 세트, 외식비 포함해서 120만 원 넘게 나왔어. 누나한테 나눠달라고 연락했더니 읽고 답장 안 했지. 손가락이 다음 줄로 내려갔죠. 그전 설날, 갈비 세트에 과일 바구니, 떡 주문까지 합해서 90만 원. 지영이한테 3분의 1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음에 한꺼번에 정산하자고 했고 그 다음은 없었어. 거실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씩 박미선과 박지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큰 고모가 입술을 꾹 다문 채 박미선을 바라보았고 큰 고모부는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눈을 내리깔았죠. 작은아버지 부인이 아이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오히려 거실의 정적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죠. 박미선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가볍게 쳤습니다. 도연아, 지금 친척들 앞에서 날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동생 돈 떼먹은 사람이 됐네, 지금. 목소리가 떨리는 게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박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망신 주려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이게 누나랑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매번 지우한테 전체 비용을 먼저 치르게 하고 돌려주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박지영이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계정 차단하고 내역 정리하고 이거 완전 계획적인 거잖아. 박도연이 박지영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비했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박지영의 입이 열렸다가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다시 닫혔죠. 큰 고모가 참지 못하고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매번 지우 씨한테만 비용을 맡겼으면 정리는 해줬어야지. 큰 고모의 말에 박미선의 고개가 큰 고모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큰 고모의 시선이 단호해서인지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비용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맞아. 도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박미선의 시선이 식탁 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의 편이었거나 적어도 침묵으로 동조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박지영도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외면하려 하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되돌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부엌 문틀에 기대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금액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시간이었고 새벽부터 장을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던 명절의 무게였죠. 하지만 한지우의 얼굴에는 통쾌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듯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을 뿐이었죠.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채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박미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손끝으로 밀어내듯 옆으로 치우더니 등을 곧게 세우며 박도연을 올려다보았죠. 도연아, 이야기는 알겠으니까 계정 다시 풀어. 지금 친척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목소리에서 아까의 당혹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익숙한 언니로서의 압박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어. 이건 집안에서 조용히 처리할 일이지 여기서 할 일이 아니야.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말을 이었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어. 형제끼리 돈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거 엄마가 가장 싫어하셨던 거잖아. 그 말에 거실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큰 고모가 고개를 숙였고 작은아버지의 시선도 잠깐 흔들렸죠. 박미선은 그 반응을 확인한 듯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였습니다. 가족이잖아, 도연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박지영이 박미선 옆에 서며 힘을 보탰습니다. 맞아, 오빠. 지금 이러면 앞으로 명절 때 어떻게 얼굴 보고 만나. 계정 풀고 이 얘기는 나중에 셋이서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박도연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이 상황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고모부가 자리에서 조금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방 쪽으로 들어간 가족을 힐끗 보았죠. 박도연이 천천히 의자 하나를 잡아당겨 앉았습니다. 서 있던 자세에서 앉는다는 것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박도연의 표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죠. 두 손을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박미선과 박지영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도 가족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박도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 명절마다 지우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상을 차렸어. 식사 중에도 혼자 서빙하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했지. 박도연이 한지우 쪽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우는 부엌 문틀에서 한 발자국 거실 쪽으로 나와 서 있었는데 앞치마 위에 묻은 갈비찜 국물 자국이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하게 보였죠. 비용도 매번 지우가 먼저 결제하고 나눠달라고 하면 익십하거나 나중에 하자고 넘겼잖아. 한 번도 제대로 정산한 적 없어. 박도연이 식탁 위에 놓인 종이를 다시 가운데로 끌어왔습니다. 이건 장부가 아니야. 지우가 매번 참은 기록이야. 박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그래도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박도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누나가 말하는 가족이 뭔데? 박미선의 말이 끊기자 거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죠. 박도연이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한 채 이어 말했습니다. 지우를 식사 자리에 앉히지도 않고 서빙시키고 심부름시키고 비용까지 떠넘기면서 그게 가족이야? 그건 하녀지. 그 단어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큰 고모가 숨을 작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죠. 박지영의 얼굴이 붉어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하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하녀 취급을. 박도연이 박지영을 바라보며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영이가 직접 했잖아. 며느리는 원래 이 역할이라고. 친척들 다 들었어. 박지영의 입이 닫혔습니다. 아까 식사 중에 자신이 했던 말이 이 자리에서 되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한 듯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죠. 박미선이 박지영 대신 나서려 했지만 박도연이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의자를 뒤로 밀며 거실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큰고모, 큰고모부, 작은아버지. 각각의 얼굴 위에 시선을 잠깐씩 머물렀다가 마지막으로 박미선과 박지영에게로 돌아왔죠.
오늘부터 아내를 하녀처럼 쓰는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박도연의 말투가 반말에서 경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거실 안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와닿았죠. 큰 고모가 도연아 하고 불렀지만 박도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명절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공동 계정은 폐쇄할 겁니다. 생활비도 명절비도 선물비도 저희와 누나들 사이에 공유하는 항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박미선이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흥분해서 그러는 거잖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진짜 남이 되는 거야. 박도연이 박미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지우한테 한 것들 남한테도 안 그래. 박미선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박도연을 노려보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박지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양손을 주먹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친척들은 누구 하나 끼어들지 못했고 텔레비전에서만 명절 특집 노래가 어울리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박도연이 한지우에게 걸어갔습니다. 한지우의 앞에 서서 한 손을 내밀었고 한지우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치마끈에 올려두었던 손을 내려 박도연의 손 위에 올렸죠. 박도연이 한지우의 손을 가만히 쥐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한지우의 눈가에 미세하게 물기가 번졌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거실을 향한 채 서 있는 두 사람의 등 뒤로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서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한지우의 손을 잡은 채 부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지우가 가스레인지 위에 남아있던 불을 끄고 앞치마 끈을 풀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죠. 접힌 앞치마 위로 갈비찜 국물 자국과 전기름 얼룩이 하루치 노동처럼 남아있었지만 한지우는 그것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현관 쪽 신발장에서 한지우의 구두를 먼저 꺼내 가지런히 놓았고 한지우가 부엌에서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오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지우가 구두를 신으며 잠깐 거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까 박도연이 내려놓은 종이 한 장이 반찬 접시 사이에 끼어 있었죠. 큰 고모가 한지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한지우는 고개만 가볍게 숙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다는 듯 입술을 꾹 다문 채였죠. 박도연이 현관문을 열며 한지우의 등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한지우가 먼저 문턱을 넘었고 박도연이 뒤따라 나서며 현관문을 닫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을 때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의 마침표처럼 집안에 남은 사람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3초쯤 지났을까 박미선이 먼저 의자를 끌어당기며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안에 숫자들을 보는 둥 마는 둥 다시 내려놓았죠. 박지영은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상당했죠. 박미선이 고개를 들어 큰 고모를 보았을 때 큰 고모의 얼굴에는 실망이 또렷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좀 심했어. 며느리한테 비용을 저렇게 떠넘기면 어떡하니? 3년이면 적은 돈이 아닐 거 아니야. 박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모,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큰 고모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죠. 일부러가 아니면 뭐야. 결제는 시켜놓고 정산을 안 했으면 그게 뭐가 달라. 큰 고모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미선이
도연이가 왜 저렇게까지 했겠어?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박지영이 그제야 자리에 앉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너무 심하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공개적으로 저러면 작은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죠. 지영아, 너도 좀 생각해봐. 아까 식사 때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밖에서 들으면 어떻게 들리겠어? 며느리는 원래 이 역할이라고 했지? 그게 체면 있는 말이야? 박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주변의 시선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었죠. 작은아버지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서 나오며 우리 이만 가볼게요 하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작은아버지 가족이 현관으로 나가자 큰 고모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가야겠다. 큰 고모가 외투를 챙기며 박미선을 한 번 더 바라보았죠. 미선아, 도연이한테 먼저 연락해. 내가 언니잖아. 하지만 박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고 큰 고모는 한숨을 삼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큰 고모 내외가 나가고 현관문이 다시 닫히자 시댁 거실에는 박미선과 박지영 둘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치워지지 않은 그릇들과 식은 반찬 접시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종이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먼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박지영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죠. 읽다 말고 종이를 식탁 위에 도로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다 맞는 거야? 박미선이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고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박지영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우리가 좀 심했나? 박미선이 입술을 깨물다 말고 식탁 위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가려는 듯 일어서다가 포개진 그릇의 무게에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혼자서 이 식탁을 치워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이 그릇들을 채우고 나르고 치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빈 거실이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죠. 박미선이 그릇을 도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우 세트는 어떻게? 박지영이 고개를 들며 받았죠. 언니가 사야지. 아니면 내가 반 낼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비용 분담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미 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체 채팅방에 아무런 메시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이 지나고 박미선이 단체방에 올린 사진 한 장의 읽음 표시는 떴지만 박도연의 답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뒤 새 단체방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방의 인원은 이전보다 2명이 적었죠. 박도연과 한지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한 번 더 돌아왔을 때 박미선과 박지영은 처음으로 둘이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는 동안 가스레인지 옆에는 접힌 앞치마 하나가 놓여 있었죠. 누구의 것인지 모를 그 앞치마 위로 묵은 갈비찜 자국이 빛발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늦었지만 지켜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